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집착이 엄청 심했었어요. 둘이서 헤쳐나가기가 이제는 안 되겠다. 도망갔잖아. 저기 살려야지. 지금 죽을 때야. 차를 저희가 바로 헌팅을 들어가지 않는 게 일단은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없을 때 반응을 하는지도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반응이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 병원 치료는 받고 계시죠? 네, 꾸준히 계속 받고 있고 그 이후로 안 좋은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었는데 와주고 나서 다시 살이 3kg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3kg가 다시 빠졌고 이제는 점점 재우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밖에 없어요. 막 너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는 거는 아니고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집 상태가 이 상태 그대로예요? 네, 언제부터요? 제가 차를 사고 나서부터. 그리고 제 동생이 최근에 차를 했거든요. 네. 차를 한 지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10,000km 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탔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자꾸 강릉이든 대전이든 어디든 막 놀러 다니는 거죠. 근데 첫 차 사면은 운전하고 싶어서 좀 그런 경우는 있는데 10,000km는 좀 심하긴 하네요. 엄청. 그때부터 막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3월 13일에 만났던 그 썸 타던 그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 집을 약간 이렇게 좀 병적으로 치우게 된 것 같아요. 3월 13일에 저랑 약간 썸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내가 2년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뜬금없이 대뜸.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빚을 졌고 뭐 어땠고 어땠다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정신적으로 그때부터 직감이 들었어요. 약간 이 사람은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 거를 느꼈어요. 전에 이제 한창 동생이 공부할 때에는 집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가는 정도여가지고 여기 복도가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널브러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던 적도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동생 집 한 번씩 오면서 느낀 거는 진짜 너무 깔끔하고 저한테 자랑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얘기한 게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해놓으면은 좀 뿌듯하거나 좀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 좋다, 평화롭다 뭔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더 치울 데가 없어서 공허하다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언제 떠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하니까. 그래서 차 사고 나서부터라고 했으니까 차 사고 나서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더 깊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랑 있을 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막 농담식으로 야 내가 네 부적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동생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제 마음도 편하고 뭐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에피 제로에 대해서 여기 사연이랑 이거를 잘 접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명수가 계속 들린다. EMF 자체가 아까 잠깐 뭐 삐끄덕거리는 거 말고는. 여기 뒤쪽인데? 마네킹 뒤에? 마네킹 뒤인데요? 마네킹 뒤에 뭐 있어? 가방? 가방은 아니에요. 너 같아요. 가방 아니... 내 가방! 한번 비춰주세요. 야. 가방 빼자마자 내 가방. 비쳤어요? 혹시 저희랑 대화하실 거면 한 번만 좀 더 만져주세요. 대화 되겠다. 야, 뭐야? 잠깐만. 우와씨! 일단은 메니에르라는 병이 있는데 귀에 걸리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40대, 50대 여성이 늙으면은 생기는 병이래요. 네네.
근데 제 동생이 지금 2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작년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그런 병도 한번 걸려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면서 살도 90kg까지 쪘다가 지금 다시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왼쪽 턱 디스크 판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치료 중에 있고, 여러 질병들이 몸에 있는데 피검사나 종합검진을 받아보면은 뭐 아무 이상도 없는 상태기도 하고, 얘가 이제 술만 먹으면은 필름이 끊겨요. 얘가 술을 못 먹는 애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얘가 술 먹고 전화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오빠가 안 오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말만 반복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한번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에서 막 울면서 손이 막 그 굳은 채로 막 손바닥을 막 긁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오빠 옆에 있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놔도 얘가 자꾸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랬던 적도 있고, 제가 이렇게까지 제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랑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다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거나 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저번 주에 술 먹고 전화를 했는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면서 너는 나 안 챙기지 않냐.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약간 질투하는 듯한 말투로 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전화를 받는 그 상황에서 저는 동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2024년 2번 다 블랙아웃이 왔었는데 멍이 좀 심하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메일에 보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보하게 된 계기가, 제가 강릉에 혼자서 놀러 갔는데 저는 저희 오빠한테 안부를 묻고 이제 중간은 사라진 채 전화를 끊고 호텔에 가서 잔 기억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블랙아웃 됐던 부분이 저희 오빠한테 막 이상한 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없이 지내라는 말을 계속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너는 뭐 자식은 몇 명 낳을 거고 어차피 그러다가 뭐 이혼할 건데 뭐하러 여자친구 만나냐라고 막 했었는데, 오빠가 말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너 아닌 것 같아, 선무당짓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에 제가 더 화를 내서 욕을 좀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 오빠랑 영혼 끊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실제로 일어나니까 제 핸드폰에서 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오빠만 제 핸드폰에서 지운 것처럼 카톡도 다 삭제가 돼 있고 연락처도 차단이 돼 있고, 애초에 저희 오빠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핸드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뭐지 하다가 저희 오빠 핸드폰 연락처를 다시 복구를 하는 와중에 페이스타임을 모르고 눌렀다가 껐는데, 그 0.1초 사이에 그걸 받아 다시 전화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온 기록이 없는데, 막상 저는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저희 오빠 혼자만 페이스타임을 5분 동안 받아서 제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해요.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어제 뭐 잘 들어갔어? 어제 일은 기억나? 하면서 했는데 제 막상 아이폰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저희 오빠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진짜 캡처해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 지금 제보자님한테 있어서 오빠는 기둥이네요.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 오빠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저 부적 잠깐. 아니 내가 제가 쓴 거보다. 매화 선생님이 부적이랑 오색천을 묶어주신 게 있는데, 제가 24시간 내내 제습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쪽에 있는 부적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고, 옆에 묶어주신 오색천도 손을 전혀 안 댔는데 좀 위에가 붕 떠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오셨다 가서 더 의식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리 자체가 조금 커진 건 맞아요. 날카로운 날붙이를 챙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날카로운 소리나 대리석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그 소리가 좀 자주 나고. 아, 네네. 그거 여기 스키장. 그 옆에는 매화가 묶고 오색죠. 어디? 또 오랬죠. 그 뒤에 마네킹. 있는데 이것도 좀 풀렸어. 던져주지. 하나부터 좀 잘 좀 가르쳐라. 제 신한대가 아니어서. 저는 어디 앉아? 거기 앉아 계세요.
자, 천천히 심호흡 좀 할게요. 아, 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인데 숨을 배 끝까지 몰아신 다음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으시면 돼요. 반복 연속할게요. 제가 저번에 마지막에 솔루션 받을 때 네.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상처를 그 손톱으로 긁는 애를 분리가 올 때마다 했었었는데 네네. 그럴까봐 약간 네. 손좀 네네네. 근데 이제 못 갔으니까 물어봤는데 계속 어디 보시는 거예요? 뭔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무언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긴 해요. 사실 소리 집중하시고 호흡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 새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어요. 내가 먼저 하면 아 진짜 부적되니까 EMF가 갑자기 튀네. 야매 부족 아닌 건 인증했습니다. 아 저 야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되게 동생이 매연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그 부적 받고 되게 손발이 따뜻해졌었다고 잠깐. 살짝 네. 지금 좀 어떠세요? 계속 한 명이 떠올려요. 누구야? 저한테 날부지를 선물해줬던 친구인데 중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친했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아프고 따돌림 당하고 한 번은 이제 그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를 이제 끊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랑 제 동생이랑 다른 중학교에 배정이 되게 되면서 다른 중학교에서 간 그 친구가 제 동생을 안 불러오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소동을 한번 피운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같은 학교로 진학이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제 동생한테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얘랑 짝꿍 좀 해달라고, 그 아픈 친구하고. 근데 자기는 싫다, 진짜 싫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다른 반이 됐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제 동생이 제일 잘 알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 늘 등하교를 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넷이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침 뱉는 소리를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뒤에 아무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몸을 안 좋게 해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날부지가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선물해주면서 너도 하면 좀 편해져 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진짜 어리석은 짓을 계속 했었고, 그러다가 15살 때 처음 약을 먹게 됐을 때 70알가량을 그냥 먹었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고요. 한 근 13년 정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점점점 용량을 줄이다 끊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근데 단약해도 되겠다, 상태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길래 이제 단약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불현듯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본인이 느끼기로는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치료를 해놨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랑 동생이랑 이 둘이서 헤쳐나가기가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를 처음으로 알려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손톱으로 많이 했었고 커터칼로 안 좋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집착이 엄청 심했었어요. 남자였어요? 아니요, 여자였어요. 그 후로
여자인 친구들이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시도도 그런 사건도 일으킨 적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진또님이 칼 소리 내셨을 때 그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게 막 소름 끼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 친구가 이런 날부지 소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방을 좀 깨끗하게 치운 이유는 그런 날부지나 좀 반짝거리는 게 보이면 저도 모르게 유리컵이나 그런 반짝이는 거 보면 예전처럼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찬장에 다 숨겨놓은 거고. 잠깐 살짝만 댈게요. 네.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아 죄송한데 저 여기 인형 아무거나 손에 쥐어주실 수 있을까요? 옆에 인형이 있어요. 막 긁고 싶어요? 네. 속에서 어떤 말을 안 들리고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누가? 아, 그 친구는 안 죽었는데. 죽은 애는 없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 같고,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 같고. 다시 한번 살짝 볼게요. 네. 지금 괜찮아요. 엄청 어지러워 될 때마다 약간 뱀이 지나가는 느낌으로 뭔가 기어다니면서 소름 끼치는 느낌이 나는데 계속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으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진또님이 칼을 괜찮아요? 네네네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까 뭐였어요? 아니 진또님이 주변에 오시기 전에는 자꾸 가슴에서 머무르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전체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계속 그 칼을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딱 그 칼 반대 방향에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칼을 움직이면 그 방향을 계속 몸을 튀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등 괜찮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몸에 칼을 안 댔어요. 네네네. 칼이 된 게 느껴져요? 뭔가 날카로운 게 계속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칼을 대볼게요, 이번에. 칼을 안 댔었구나. 네, 대볼게요. 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된 거고, 아까는 칼 오반기만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느껴져요, 그러면? 네네네. 뭐가 소리친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정신과약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80알가량을 먹었었는데 헬스갈까요? 네 그때 당시에 날부지 생활을 준 걸로 사실 그때 그 중학교 때 제가 뭔가 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그렇게 안 좋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지금 좀 살만하고 행복하고 꿈을 많으려고 하니까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으로 계속 저를 회귀시키려고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온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어디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느껴져요? 네. 그래서 못 움직이겠어요, 지금? 뭔가 움직이면 내가 아프니까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네. 그때 그 중학교 그러니까 이 칼을 움직이면 제보자님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아플까봐? 네네네. 그 친구 좀 그럼 불러볼 수 있어요? 죽었어요?
모르죠. 제보자님이 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친구 어디 있어요? 신고요? 아 몰라요? 네. 아닌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온 거 같고 그 친구가 네, 못 네, 움직이게 한다고. 맞아요.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슴 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네. 마음속에? 네, 맞아요. 집안에는 어디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요즘에는 자꾸 현관이 생각나요. 그 대리석 라인. 근데 그거는 밖에잖아요. 주부님 안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내가 아까 칼 대기 전에 네. 칼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네네. 갔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이게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럼 친구 아니네. 지금 제가 계속 걔를 부르면 그때처럼 다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그 친구 나오면 힘든데 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하다니까? 한번 꺼내볼래요? 네. 칼 뗄게요. 잠깐. 칼 돼요? 네. 미칠 것 같아. 안 나와요, 자꾸. 아니 안 빼도 돼요. 이제 그만해 그럼 그만해. 진짜 일로 와. 저분이 좀 쉬세요. 좀 괜찮아요 괜찮아. 뭘 아니, 쉬세요. 아니. 본인 지금 자꾸 네. 뭘 덮어. 다시 한번 네. 호흡을 하고 네. 스스로가 누군가를 불렀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만들어냈네. 다시 친구들을 만났어. 누굴 만났어요? 그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15층인가 12층에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방 창틀에 걸터 앉아서 계속 하루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어.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야 그러지 마. 너 그러다 떨어져. 라고 해도 그 친구는 저보고 계속 웃고 있었어.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네.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언제 처음 시도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두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안 무서웠어요 그때는? 네. 왜? 중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모두 다 실패하고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나를 그냥 외면만 하고 병원에만 보내니까 손목에 상처가 있던 말고는 상관없이 뭐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그런 말밖에 안 했었고 대학교 때 나오고 나서는 제가 말을 안 꺼내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이제 와서 저희 오빠가 뭐 내가 어디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말을 안 했으면 평생 모랬을 거고 이제 와서 신경 쓰는 척 하고 있는 거 같고 약간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다 끝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막지 이런 느낌이에요. 안 좋은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거잖아. 한평생.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의지할 곳을 많이 찾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오빠한테 실망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썸남한테 실망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인지까지 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지금 의지할 곳이 없어 한 군데도.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반은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빠한테 땡깡 부리고 뭐 괜찮은 척하고 그리고 계속 누군가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두렵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바람이라도 쐬야지 하면서 계속 돌아다녀도 뭔가 정답을 못 찾는 그냥 떠돌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본인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겨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계속 사실 이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왜 너네 오빠는 괜찮은데 왜 너만 아파서 버려야 돼.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상처되는 말은 가지고 있어요. 왜? 오빠가 말해준 따뜻한 말들은 다 버려놓고서 왜 상처되는 말만 가지고 있어. 비울 줄 알아야지. 뭐 이상한 걸로 채워놓고 계속 그것만 계속 찔러요. 찌르기는. 본인의 그 아픔이 지금 얘기할 땐 남들이 생각하는 아픔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제보자님하고 얘기했을 때 제보자님 아픔은 그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비빌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치유를 못하니까. 근데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줄 몰라요. 뇌에서 부정적인 거를 아예 인식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론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뇌가 못하는 걸 왜 굳이 하고 있어. 이거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좀 진정하시고. 밖에 있어요. 제보자님이 안에 있다 하는데 밖에 있어요. 밖에. 근데 이게 제보자님이 보내준 건지 아니면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 숨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정황상 제보자님이 보내줬어.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정황상. 왜냐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장비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나갔어요. 또 물건부터 해가지고 다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좀 나가서 바람 좀 쐬보시고. 우려했던 일은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근데 아까 전에 막 이거 왜 벗으신 거예요? 혹시 문제가 친구가 아니지? 혹시 열받았어요? 막 손으로 엄청 하고 싶었어요. 그냥 풀고 그냥 제가 계속 참았어요. 억제는 게 있네. 되게 좋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의지가 살아있다. 진짜 살고 싶어요. 진짜. 저 너무 커요. 좋습니다. 되게 먹겠습니다. 아이, 사실 좀 많이 놀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현관. 그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라인이에요. 화장실 라인. 여기가 화장실. 근데 진짜 꼼꼼하게 빼곡하게 이렇게 잘 수납을 했어요. 꼼꼼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밥통까지 여기 깨끗하게 맞춰서 들어가져 있고, 이거는 봐보세요. 그죠? 이 정도는 정리하죠 뭐, 누구나. 그지?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칼각 잡혀있는 거 봐. 냉장고 각 잡힌. 연두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게끔 딱 만들어 놓은 것 봐.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닫아.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제 청소 마스터인 윤시현, 청소 마스터로서 여기까지 청소 못하겠지? 먼지가 하나도 없어. 있네요. 이건 가란가요? 아니죠. 오, 예뻐. 귀여워. 맞아, 시현이 귀여워. 약간 오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덕. 저것도 덕. 아까 전에 반지도 덕. 잠깐만, 4덕인데 오리 한 마리만 더 찾아봐. 그래야지 5덕이. 왠지 이거 오릴 것 같아요. 야, 왠지 저 오릴 것 같아. 열어볼까? 아니요. 구미가 당기는데. 네, 여기서 5덕으로 끝내죠. 그래, 저거까지 5덕. 네, 5덕. 자, EF 측정기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반응이 너 몰라서 그러는데 촛불이 꺼진 거야. 현관이 제일 정답. 그 대리석까지. 근데 그거는 칼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서요. 네. 그럼 이게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현관 쪽이 좀 의심스러워야 해서 이제 현관 쪽을 딱 보는데 전자기장이 맥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잠깐 왔다 갔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왔다 간 게 아니라 이 내보낸 건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라고? 이런 거. 뭐라? 정답.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보자님 계속 그 친구 부르고 가잖아. 네네.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분은 양면 화전술을 쓰고 있어. 자, 양면 화전술이라는 건 뭐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술. 양면 화전술. 사전 양면술이야? 미안. 화전 양면술이었군. 언제 또 바뀌었지? 시대가 바뀌면서 좀 바뀌나 봐. 그쵸, 바뀌죠.
근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자꾸 그 친구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인 경우도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한번 가보니까 안 가는 거야.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눈치를 챘던 거야. 본인이 집에 안 가야 될 이유.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얘기했을 때. 이 제보자님 진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앞에서 했어요. 그 물어봤지. 어땠어? 웃겼어요. 왜? 걔는 죽을 마음이 없었거든. 그 친구가 15층인가 12층에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방 창틀에 걸터 앉아서 계속 하루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어.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야 그러지 마. 너 그러다 떨어져. 라고 해도 그 친구는 저보고 계속 웃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그럼. 웃겼어요 그냥. 근데 제보자님은 거기서 배웠어. 죽지도 못했고. 근데 그 친구한테 배워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것만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럼 다행인 거지. 이거는 제보자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약간 좀 회피하려고 그래. 많은 것에 도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 지금 했어라고 자꾸 오빠한테 알리고 있어. 계속. 그게 뭔 말인 줄 알아? 어서 나 챙겨. 나 봐줘. 내 얘기 들어줘. 이거야. 이건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 엄청 커. 엄청 크죠. 오빠 나 좀 봐줘. 지금 의지할 곳이 오빠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의지할 곳이 없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유, 진짜 불쌍해 죽겠어. 나이도 어린데. 봐봐, 이게 뭐야. 봐봐, 이 이불을 2개, 3개씩 깔아놓고 5와이어를 맞춰놨어. 5와이어 봐봐. 베개, 진짜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 UV라도 한번 켜봐야겠다. 자, UV를 한번 봅시다. 봐봐, 깨끗해. 없어. 제보자님 근처에는 없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보자님 그 오빠분이 왕래를 좀 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체가 몸 안에 있는 베이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베이스인 것 같아. 그거를 오빠하고의 이 제보자님의 관계를 안 해. 알다 보니까 너무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보자님이 블랙아웃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통점만 좀 찾으면 어떨 때 발작한다라는 정도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이거 빙이다 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 방어야. 자기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락 걸리는 부분 들어가면은 자기를 보호해. 지지지 소리가 들린다고요? 야 이거 좀 들어봐. 괜찮대요. 들어봐. 좀 보이는 거야? 여보세요? 하연쌤 주무세요? 아 그게 아니라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악마를 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눈 좀 보세요. 아이. 네. 아주 가끔. 자 우린 퇴진하자. 짠져. 어렸을 때 벨소리 뭐야? 아 진짜 너무 미안해. 요즘에 당직기 너무 못 미워가지고 잠 다 깨웠다고요? 화름쌤도 나한테 낮에 전화해. 나도 잠 다 깨고 전화 받아. 쌤 희양이. 근데 전자기장을 어디로 간 걸까? 존나 힘들었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휴 진짜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데 안타깝다 진짜. 근데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아픔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계속 아프고 거기에 무뎌지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안 받으려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겨내야지 더 한층 성숙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보자님은 지금 엄청 큰 상처를 받았잖아. 그걸 이겨낼 수 없으니까 지금 뇌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지, 나만 잘하면 되겠지, 내가 스스로 이겨내면 되겠지라는 중압감이 지금 같은 제보자님의 말투와 언행과 태도와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못 나오는 게 왜 죄송해? 못 뽑아내. 우리가 바본 거지, 안 그래? 됐어? 네, 문 열어놓고 형됐어요. 촛불 꺼. 야, 꺼. 언제 꺼졌어? 봐봐, 확인해봐. 있어, 없어. 이거는 형그 이따가 아니야. 왜냐 제보자에서 그 너만의 서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 네.
제보자님 몸에 있는 거에 살이 있어. 바로 꺼져. 바로 꺼지자. 나를 바로 꺼지서 살을 있는 것인데. 자, 잘 들어. 3초 안에 몸 안에 들어가면 박수 쳐줄게. 자, 3, 4, 5. 다시. 박수 못 받네. 3초 안에. 왔어. 오색자. 오색자. 나 여기 있어. 아, 진짜 그냥 간 것 같아. 아이, 박스. 도망갔잖아. 도망간 게 아니야. 저기 소리나잖아. 지금 저기 있다. 내가 그래서 오색자. 다시 난다. 아이씨, 너가 또 오겠냐? 오죠. 얘가 오면 신지. 이 병신. 야, 한번 잡힐 뻔했다가 들어가는 병신지 이게 오면. 와요, 무조건 와요. 잘 보세요, 와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제보자예요. 어서 돌아와. 빨리 돌아와. 안 오잖아. 아이, 와요. 안 오는데. 그렇게 똑똑한 애도 아니더만. 아, 모르겠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지 모르겠어. 꺼졌어! 오, 야, 진또야! 잡았어. 근데 쟤는 도망갔잖아. 도망가게 이랬지. 근데 네가 잡을 때 바로 저기 또 꺼졌어, 봐봐. 아, 이거 꺼지 네가 잡자마자. 그게 아니라 형 잡았어 이거 저기 지금 저기 서 있잖아. 쟤는 뭐야? 이거 빨리 다시 해. 도망갔네. 빨리 껐다 켜. 도망갔잖아. 어거지 피지 마. 안 켜지잖아. 켜진다고. 안 켜진다고. 그럼 얘 갖다 놔봐. 얘를 갖다 놓으면 켜지냐고. 켜질 수도 있지. 아, 제가 나 목 담았어요. 왜 올해는 귀신 나는 거 담이오냐? 담이 안녕. 야, 못 잡아 이거. 부적이나 붙여놔. 빨리 못 들어오게. 제보자님 굿한 적 없지? 그 네. 얘기 안 했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집에 거울이 하나도 없다. 그러네.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우선 제보자님, 네. 이거는 굿당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넘어가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고, 집안에 제보자님이 뭔가 이렇게 나간 것 같다라고 저희가 계속 봤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진또가 말한 것처럼 기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기운이라는 거하고 귀신하고 좀 달라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제보자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 집안에 뭔가 흔적 같은 게 한 개라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 흔적이라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보통은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지낸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요즘 시대에는 그러진 않으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문 열고 향기를 열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보자님이 밖에 나가고 싶거나 네. 뭐 이런 거는 뭐 심리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밖에 나감으로써 네. 안 좋은 기운을 계속 이끌려 간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크게 얘기해도 돼. 그래요, 형님? 어제 다 들려. 아니. 어차피 내가 두 번 얘기해야 되거든.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제보자님께서 화장실 간다 하셨을 때, 화장실 가셨을 때 여기에서 건물에서 장비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오빠분도 그 마트 갔다 오실 때 여기 건물, 형님도 헌팅 하실 때 장비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장비 반응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도망간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계속 뭔가 한 거 어렵다. 모니터링 하시면서 오빠분께서 이거 보는데 제가 자꾸 화가 나요.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동생이 우는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빠로서 화가 나는 것인지. 그쵸, 약간 오빠로서 그냥 좀 화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오빠로서 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느낌이 있는데 네. 어찌됐건 그런 육체적인 거를 좀 버텨야 뭔가 본인 안에서 꺼내서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버틸 수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보자님도 뭔가 막 올라왔었어요? 아니 그냥 동생이 우니까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 스스로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끌어올려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막 우니까 저도 그냥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되게 좋은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제보자님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는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제 영상 많이 보셨다고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의지가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는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걸 해드리고 뭘 한다고 해도 의지가 없으면 계속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막 되게 힘든데도 저희가 봤을 때 의지로 계속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한테 있어서 그리고 많은 사례자들을 봤을 때 이거 뭐 되게 쉽게 될 건데?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련쌤 주무시는데 전화해가지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다음날 좀 이래저런 문제가 있어요. 좀 이제 밖에서 통화를 하거나 막 이렇게 네. 비밀리 통화하는데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그냥 자신 있게 던진 거는 잘 될 것 같아요. 오빠가 화가 난다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호적 생활도 없는데 저희 친부 얘기를 꺼내면 저희 오빠가 눈이 약간 확 도는 게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전에 저희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진짜 살인 충동이 뭔지 알 것 같다고. 그때 저희 오빠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만큼 아낀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건데. 살아오면서요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만큼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라가지고 저도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고 제가 네, 사실은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았는데 제가 사실은 잠깐 동생이 좀 놀란 그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대학교도 휴학하고 내려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그때는 너무 가난한 상태여서 제가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려고 옷가게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모았던 돈으로 제가 이혼을 시켰어요. 이거는 아니다고. 엄마는 그러기 싫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이렇게 끊어냈거든요, 서류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첫 직장 들어갔을 때도 보통 이제 윗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신입사원들 오면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했을 때 저는 그냥 다 돌아가셨다. 저희 아버지 죽었다고. 전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최근에 동생이랑 이제 한번 저랑 밤새 저희 집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경험들이. 동생이 그때 슬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친아빠 죽은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아팠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냐면은 여기 눈 안구 오른쪽 여기가 이렇게 누가 찌르는 것 같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쪽만, 오른쪽만. 그리고 그 날에 제가 얼굴이 반쪽만 부었었어요. 오른쪽만 부었었는데 그 후로 집에 와서 오른쪽 등이나 오른쪽 어깨 후면 쪽 손에 닿지 못할 곳에 손톱으로 가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핥힘 자국 있고 손가락으로 꾹 누른 멍 자국이 있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게. 동생은 이제 어느 정도 친아버지를 좀 봐가지고 그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그거는. 근데 그때 그냥 갑자기 동생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다 묻고 살았는데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쭉 산 게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만큼 열심히 해볼 거고. 근데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부분이 위로가 안 돼요, 사실. 왜냐면 그 상처를 누가 어떻게 위로해, 사실은. 이게 위선이지, 사실상. 뭐 이해해요, 뭐 공감해요, 이겨내야 돼요, 막 얘기하는 게.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빠 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건 맞아요. 본인 스스로도 오빠한테 많이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블랙아웃에서 나 오빠한테 전화했다는 거는 의지하고 있는 반면이고 통화 내역을 지운 거는 본인이 티내고 싶지 않고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알고 있어요. 가족은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빠인데.
잘 버티고 막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 그게 최고 짜증날 거야. 막 너 얼어 죽었어? 너무 추워. 아직 물 주니까 따뜻해? 너무 지금 걷기가 싫어. 너무 따뜻해. 내가 나가게 해줄게. 어디로 가는데? 응? 어디로 가는데? 저 위에 소망이라고 있어.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갈게. 약간 진짜 시야가 달라진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머리가 엄청 맑아지고 눈도 엄청 맑아진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 받기 전까지는 좀 머리에 안개가 씌어 있는 느낌이 조금 있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끝나고 나니까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리가 엄청 맑은 게 가장 인상이 깊어요. 기분 조금 어땠어요? 기분 기분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엄청 큽니다. 조금 어느 정도는 홀가분해진 기분은 있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힘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고 너무 고생해주신 화련 선생님하고 법사님 너무 다 감사드리는 마음이 더 크고요. 응원해주신 만큼 더 잘 한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보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잖아요. 특별한 케이스고 가정사가 조금 많이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 저주 같은 거를 하다 보니 좀 안 좋은 귀신이 조금 따라붙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귀신을 빼내고 또 제보자님의 한이 굉장히 많다란 말이죠. 나이는 어르신데 그 울분 같은 거를 다 쏟아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본인의 울분, 귀신의 울분 모든 거를 다 쏟아내는 항마를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는 조금 잊으시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시고 좋은 길로 가시려고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길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니 그 시험에 꼭 붙으시길 바라면서 트라우마는 걷어내시고 이제는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본인한테 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보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좀 들어온 귀신들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제보자님이 말 못했던 좀 응어리가 많이 맺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빠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제보자님한테는 좀 그게 컸던 것 같고 그만큼 오늘 이 솔루션 이후에는 오빠분을 믿고 좀 따르시면서 이제 제보자님이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여러분들 그 게시물 올렸었죠. 멤버십 이모티콘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이모티콘 한 번씩 써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수원 붙이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글이 왔어요. 아 물론 여가에서 3,800분이 눌러주셨어요. 홍아도 같이 해주면 안 되나? 저는 이런 치졸한 짓거리 하고 싶지 않아요. 치졸이라뇨 형.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이씨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진짜. 아 뭐야 이게 당직기가. 이거 욕 처먹는 거 아니에요 영상 올라가면. 진지해져야 되는 당직기에서. 형 지금 충분히 진지한 느낌입니다. 원래 형아들이 그 이거 영상 올라가가지고 그 악플 남기면 형아들이 알아서 처리해줘요. 저희는 진지해요 지금. 이따 싶어서 같이 패지 말고. 존나 짱나네. 형 진짜 수영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4월 12일 당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는 윤시현입니다. 여우입니다.